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 지우는 창가에 서서 손에 쥔 결혼 증명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종이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민서가 내가 안전할 수만 있다면 그의 속삭임은 비바람에 쓰러지듯 사라졌지만 가슴속 불길은 점점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지훈의 눈에 비친 민석의 미소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뒤집어 놓을 운명의 시작이었다. 지훈은 25,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는 남자였다. 그의 삶은 조용하고 안정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숨겨진 갈증이 있었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정상적인 삶을 꾸려가는 게 그의 일상이었다. 그런 지훈에게 민석은 유일한 빛이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의 절친, 24대 민석은 밝고 강인한 성격으로 주변을 밝히는 녀석이었다. 하지만 최근 민석의 얼굴에는 그늘진 기색이 드리워져 있었다. 군 입대가 코앞에 다가온 탓이었다. 지훈아, 나 솔직히 무서워. 어느 가을 저녁, 한강 공원 벤치에 앉아 민석이 털어놓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질 듯 약했다. 민석은 대학 시절부터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깨닫고 있었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군대에서 드러날까봐 두려웠다. 한국의 군대는 엄격한 남성 중심 사회였고 소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다. 만약 누가 알면 나 완전히 끝장이야. 가족도 미래도. 지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석의 눈빛에 담긴 절박함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언제부터인가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가벼운 장난처럼 시작된 대화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속내 털어놓기로 변해갔다. 지우는 민석을 향한 감정이 우정 이상임을 알았지만 그 감정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민석아, 괜찮아. 우리가 같이 이겨내자. 지훈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계획이 싹트고 있었다. 며칠 후 지훈은 민석을 자신의 아파트로 불렀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 2개와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이게 뭐야? 민석이 물었다.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결혼 서류야. 우리가 결혼하면 내가 군대 갈 때 기혼자로 인정받아. 가족 부양자라고 하면 면제나 특혜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내 성향이 의심받지 않게 될 거야. 민석의 눈이 커졌다. 지훈아, 미쳤어? 우리가 왜 남자 둘이 결혼을?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의 아이디어는 교묘했다. 가짜 서류를 만들어 비공식 결혼으로 위장하고 민석의 입대 서류에 배우자로 등록하는 것. 지훈은 디자이너로서 서류 위조에 능숙했고 지인 중 변호사를 통해 법적 허점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건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한 거야. 나한테는 아무 상관없어. 지훈의 말은 거짓이었다. 이미 그의 가슴은 민석을 향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숨겼다. 민석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었다. 민석은 망설였다. 그의 손가락이 서류를 만지작거렸다. 지훈아, 너 때문에. 나 미안해. 이게 정말 괜찮을까? 지훈은 미소 지었다. 우린 친구잖아. 친구를 위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그들은 서명을 했다. 종이 위에 새겨진 이름이 그들의 운명을 묶어놓았다. 지훈은 그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민석의 손이 스치듯 닿았을 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건 시작이야.
입대 전날, 그들은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민석의 가족은 입대식에 참석할 예정이었고, 지우는 최고의 친구로 초대받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다. 내일부터 난 내 남편이야, 지훈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민석은 웃었지만 눈가에 물기가 스쳤다. 고마워, 지훈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 한마디가 지훈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민석의 어깨를 토닥였다. 군대에서 잘 버텨. 나 기다릴게. 입대식이 끝난 후, 지훈은 민석의 짐을 들고 기숙사 문 앞까지 배웅했다. 군복을 입은 민석의 모습은 낯설고 동시에 아름다웠다. 건강히 다녀와.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포옹했다. 그 포옹은 짧았지만 지훈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민석의 체온이 스며들자 그의 마음속 문이 살짝 열리는 듯했다. 이 감정 숨길 수 있을까? 민석이 떠난 후 지훈의 일상은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 빈자리가 커져만 갔다. 매일 아침 민석의 사진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밤에는 그의 메시지를 기다렸다. 입대 초기라 연락이 뜸했지만 가끔 오는 짧은 문자가 지훈의 유일한 위로였다. 오늘 훈련 힘들었어. 너 생각하니 버틸만해. 그런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지훈의 가슴은 설레고 아팠다. 이건 그냥 우정일 뿐이야.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다. 지훈은 직장에서 승진을 했지만 기쁨은 반감되었다. 민석의 군 생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불안이 밀려왔다. 군대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심각했다. 훈련 중 소문이 돌면 왕따나 상급자들의 괴롭힘이 따랐다. 지훈은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민석아, 조심해.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어느 날 민석으로부터 긴 편지가 왔다. 지훈아, 여기 생활이 생각보다 괜찮아. 내 덕분에 마음이 놓여. 가짜 결혼이라지만 나한테는 진짜처럼 느껴져. 내가 내 남편이라니. 웃기지? 지훈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고였다. 웃기지? 나한테는. 이게 진짜야. 그는 답장을 쓰며 자신의 감정을 숨겼다. 나도 내가 걱정돼. 빨리 제대돼서 돌아와. 우리 둘이 다시 한강 가자.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점점 변해갔다. 처음에는 보호 본능이었지만 이제는 사랑이었다. 매일 민석의 빈자리를 느끼며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사랑을 숨겨야 할까? 한국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모든 것이 그를 옥죄었다. 민석을 위한 희생이 결국 그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다. 봄이 오고 민석의 첫 외박 날이 다가왔다. 지훈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민석이 들어섰을 때 세상이 멈춘 듯했다. 군복 차림의 민석은 더 단단해 보였고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지훈아, 그 포옹은 이전과 달랐다. 더 길고 더 깊었다. 지훈은 민석의 등을 감싸며 속으로 울부짖었다. 이제 어떻게 해? 이 감정을 어떻게 숨겨? 민석의 외박은 단 하루뿐이었지만 지훈에게는 평생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오랜만에 웃고 떠들었다. 민석은 군대 생활을 이야기했다. 훈련이 빡세긴 해도 동료들이 착해. 그런데 가끔 내 생각이 나서 집중이 안 돼. 민석의 말에 지훈의 심장이 요동쳤다. 나도 그래. 내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 그들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가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제 제대하면 이 서류 어떻게 할까? 이혼, 민석이 물었다.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속으로는 이혼? 그럴 수 없어라고 외쳤다. 밤이 깊어지자 그들은 지훈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민석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졸기 시작했다. 지훈은 부엌에서 물을 따라주며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민석의 속눈썹이 길고 입술이 살짝 벌어진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민석아, 너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지훈은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주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민석의 숨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올 때마다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 떠날 때 지우는 문 앞에서 그를 붙잡았다. 민석아, 조심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지훈은 그 온기를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고마워, 남편. 민석의 장난기 어린 말에 지훈은 웃었지만 가슴은 아렸다. 문이 닫히고 홀로 남은 지훈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사랑,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시간은 잔인했다. 민석의 외박이 끝난 후 지훈의 일상은 다시 고독으로 물들었다. 직장에서 동료들의 결혼 이야기나 연애 자랑을 들을 때마다 그는 미소로 대답하며 속으로 울었다. 지훈 씨도 결혼은 언제 해? 그런 질문에 그는 곧 할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했다. 민석과의 가짜 결혼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동시에 고통의 원천이었다. 그는 민석에게 보내는 편지에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담았다. 내가 군대에서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나만의 행복을 찾으려 했. 미안해. 여름이 다가오자 민석의 소식이 뜸해졌다. 훈련이 강화된 탓이었다. 지우는 불안에 휩싸였다. 소셜미디어에서 군대 내 괴롭힘 사건을 접할 때마다 그의 가슴은 얼어붙었다. 민석아, 제발 무사해. 그는 매일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훈 씨, 민석이가 부상 입었대요. 훈련 중 다쳤다고. 지훈의 세상이 무너졌다. 그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이었다. 민석의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민석이가 지훈 씨를 제일 믿는다고 하네. 고마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문이 열리고 민석이 보였다. 다친 다리를 절뚝이며 하지만 미소 짓는 민석. 지훈아, 놀라게 해서 미안. 지훈은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다. 바보야, 왜 연락 안 했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었다. 민석은 지훈의 손을 꼭 쥐었다. 내가 걱정할까 봐. 그런데 내가 와주니 다 괜찮아. 그날 밤 지훈은 병실 옆에서 민석을 지켰다. 민석이 잠든 후 그는 속내를 털어놓았다. 민석아, 너 사랑해. 이 결혼이 가짜가 아니야. 내 마음은 진짜야. 하지만 그 말은 바람에 흩어졌다. 지훈은 자신의 감정을 다시 묻었다. 민석을 위한 희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부상이 회복된 민석은 다시 부대로 돌아갔다. 지훈은 그를 배웅하며 다짐했다. 더 강해져야 해. 이 감정을 지킬 수 있을 만큼.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민석의 부상 소식이 동료들 사이에 퍼지면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민석이 왜 그렇게 약해? 게이 아니야. 그런 험담이 지훈의 귀에 들어왔다. 그는 분노로 떨렸다. 민석이를 지켜야 해.
어떻게든. 가을이 다시 왔다. 민석의 제대가 가까워지면서 지훈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사랑을 고백할까? 아니면 이 감정을 영원히 묻을까? 그는 민석에게 긴 편지를 썼다. 내가 돌아오면 우리 둘이 솔직해지자. 이 가짜 결혼이 우리를 바꿔놓았어. 편지를 보내고 나서 지훈은 기다렸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대신 민석의 어머니가 말했다. 민석이가 제대 후에 결혼 생각 중이래. 여자친구가 생겼대. 지훈의 세계가 산산조각 났다. 여자친구? 그게 가능해. 그는 믿을 수 없었다. 민석이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곧 후회했다. 아니, 민석이는 나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선택한 거야. 지훈은 혼자 울었다. 그의 희생이 결국 자신을 파괴했다. 제대식이 다가오자 지훈은 결심했다. 민석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모든 걸 마무리 짓자. 그는 입대식 때처럼 병무청 앞에서 기다렸다. 군복을 벗은 민석이 나타났을 때 지훈의 눈에는 자유로운 미소가 보였다. 지훈아. 나 왔어. 민석의 포옹은 따뜻했다. 그들은 근처 카페로 갔다. 민석은 제대 생활을 흥분되게 이야기했다. 이제 대학원 갈 거야. 그리고 지훈아, 나 결혼할게. 지훈의 손이 떨렸다. 축하해. 그 여자분은 어떤 사람이야? 민석은 머뭇거렸다. 사실 우리 가족이 소개해준 사람이야. 나도 동의했어.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야 하니까. 그 말은 지훈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했다. 정상적으로? 나 때문에 내가. 그날 밤 지훈은 민석을 집으로 초대했다. 술 한 잔을 기울이며 그들은 옛날 이야기를 했다. 민석은 군대에서의 고난을 털어놓았다. 지훈아, 내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그 가짜 결혼이 나한테는 구원이었어. 지훈은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술 기운에 민석이 말했다. 지훈아, 너 나한테 왜 그렇게 잘해? 우정 이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 지훈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지금이야. 말해야 해.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민석아, 너 사랑해. 그 결혼이 가짜였지만 내 마음은 진짜였어. 군대 갈 때부터 내가 떠나는 게 두려웠어. 침묵이 흘렀다. 민석의 눈이 흔들렸다. 지훈아. 나도 너한테 특별한 감정이 있었어. 하지만 군대에서 가족 때문에 포기했어. 이제 결혼하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지훈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나한테는? 내 마음은 어떻게 해?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아파. 우리 친구로 지내자. 그 말은 지훈을 무너뜨렸다. 그는 문을 나서며 말했다. 민석아, 행복해. 그게 내 선택이니까. 민석이 떠난 후 지훈은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그의 마음은 텅 비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사랑을 숨겼을까? 그는 거울을 보며 자신을 질타했다. 25의 나이, 아직 늦지 않았다. 그는 결심했다. 이 감정을 직면하자. LGBT 커뮤니티 모임에 나가보기로 했다. 첫 모임은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열렸다.
지우는 떨리는 다리로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그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어서 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 누나의 말에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았다. 민석과의 이야기, 가짜 결혼, 잃어버린 마음. 모두가 공감하며 안아주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사랑은 숨길 게 아니에요. 그 모임이 지훈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직장에서 커밍아웃을 준비했다. 동료들에게 나 게이예요. 하지만 그게 내 삶을 바꾸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놀랐지만 지지해주는 반응이 많았다. 가족에게도 편지를 썼다. 엄마, 아빠, 저는 동성애자예요. 하지만 당신들의 아들이에요. 사랑해주세요. 답장은 따뜻했다. 우리 아들, 내가 행복하면 돼. 시간이 흘러 겨울이 다시 왔다. 지우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디자인 작업 외에 LGBT 권익 단체에 봉사하며 사람들을 도왔다. 민석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는 미소 지었다. 민석아, 내가 선택한 길이야. 나도 내 길을 갈게.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다. 어느 날 민석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지훈아, 만나자. 할 말이 있어. 지훈은 망설였지만 한강 공원으로 나갔다. 민석의 얼굴은 초췌했다. 지훈아, 결혼. 후회해. 그 여자분과 안 맞아. 그리고 너 생각이 나. 그날 내 고백 이후로 매일 후회했어. 지훈의 눈이 커졌다. 민석아, 이제 늦었어. 너 결혼했잖아. 민석은 울었다. 이혼할게. 너 사랑해. 군대에서부터 느꼈어. 내 희생이 나를 깨우쳤어. 지훈은 흔들렸다. 그의 마음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민석아,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 나 기다릴게. 하지만 강요하지 마. 그 후 민석은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가족의 반대가 심했지만 그는 버텼다. 저는 제 삶을 살겠어요. 지훈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의 성장을 느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사랑은 용기였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한강변, 지훈과 민석은 다시 벤치에 앉아 있었다. 민석의 이혼이 마무리된 지 한 달, 그는 자유로워 보였지만 눈빛에는 여전한 불안이 스며 있었다. 지훈아, 나 이제 어떻게 해? 가족이 날 버린 기분이야. 지훈은 민석의 손을 잡았다. 시간이 필요해. 우리처럼 서로를 믿는 게 중요해. 그 손길은 더 이상 가짜가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지훈의 삶은 변해 있었다. LGBT 단체에서의 활동이 그의 열정을 불태웠다. 그는 워크숍을 열고 청년들에게 사랑은 다양해요. 숨기지 마세요. 라고 외쳤다. 민석도 그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군대에서 숨겼던 나 자신을 이제 마주할게요. 청중의 박수가 터질 때 지훈은 민석의 옆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었다. 민석의 가족이 연락을 끊었고 직장에서도 차별이 있었다. 게이냐? 왜 그런 소문이? 상사의 말에 민석은 참았다. 지훈은 그를 위로했다. 민석아, 포기하지 마. 우리는 함께야. 그들은 함께 상담을 받으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다. 심리상담사의 말처럼 과거의 희생이 미래를 만든다. 여름,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앞에서 민석이 말했다. 지훈아, 나 내 남편이 되고 싶어. 진짜로, 지훈은 웃었다. 이미 그래. 법이 인정 안 해도 우리 마음이 인정해. 그들은 손을 맞잡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시간이 흘러가을, 지훈의 생일에 민석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작은 반지 상자. 이건 우리 약속이야. 영원히 함께. 지훈의 눈물이 흘렀다. 민석아, 고마워. 내가 내 인생을 바꿨어.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안고 미래를 꿈꿨다. 군대, 가짜 결혼, 아픔. 모든 게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겨울이 오기 전, 그들은 가족 모임을 가졌다. 민석의 어머니가 먼저 연락했다. 민석아, 미안해. 내 행복이 제일이야. 지훈의 부모도 우리 아들들 축하해 라고 말했다. 눈물이 웃음으로 변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다. 새해가 밝아오자 지훈과 민석의 삶은 안정되었다. 민석은 대학원에 진학해 사회학을 공부하며 군대 경험을 바탕으로 논문을 썼다. LGBT와 군 복무, 숨겨진 고통이라는 주제였다. 지훈은 그를 지원하며 함께 세미나에 참석했다. 청중의 질문에 민석이 대답할 때 지훈은 자랑스러웠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거야. 하지만 시련은 다시 찾아왔다. 언론에서 민석의 논문이 화제가 되면서 보수 단체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군대에서 게이가? 나라가 망한다. 온라인 댓글은 악의적이었다. 민석은 흔들렸다. 지훈아, 내가 잘못한 걸까? 지훈은 그를 안았다. 아니, 내 용기가 세상을 바꿔. 같이 싸우자. 그들은 공동으로 블로그를 열었다. 가짜 결혼 이야기, 군대 아픔, 사랑의 여정을 공유했다.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다. 당신들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한 청년의 편지에 민석은 울었다. 지훈아, 우리 영향력이야. 봄, 그들은 동성 커플 권리 캠페인에 참여했다. 서울시청 앞 시위에서 민석이 마이크를 잡았다. 사랑은 범죄가 아니에요. 우리를 인정해주세요. 지훈은 그의 손을 잡고 외쳤다. 경찰의 물대포가 쏟아졌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날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여름 휴가, 그들은 해외로 떠났다. 대만의 동성 결혼이 합법인 타이페이에서 그들은 법적 결혼식을 올렸다. 이제 우리는 진짜 남편 부부야. 민석의 말에 지훈은 키스했다. 감정적 키스, B18+, 자유의 공기가 그들의 가슴을 채웠다. 가을, 민석의 책이 출간되었다. 숨겨진 군화, 동성애자의 군생활. 지훈은 표지 디자인을 맡았다. 서점 행사에서 팬들이 줄을 섰다. 이 책이 제 삶을 구했어요. 그런 말에 그들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겨울, 크리스마스에 그들은 집을 꾸몄다. 트리 아래 선물 상자. 민석이 준 것은 사진 앨범. 입대식부터 지금까지의 추억. 지훈아, 내 희생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어. 지훈은 말했다. 아니, 우리의 사랑이야. 새로운 해, 지훈은 자신의 책을 썼다. 잃어버린 마음, 찾은 사랑. 민석과의 여정을 담은 에세이. 출간 후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TV 출연에서 지훈은 말했다. 가짜 결혼이 시작이었지만 진짜 사랑이 끝이었어요. 시청자들의 눈물이 화면을 적셨다. 민석은 교수 보조로 일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다양성을 존중하세요.
그의 강의는 인기였다. 하지만 과거 트라우마가 도졌다. 악몽을 꾸는 밤, 지훈이 안아주었다. 민서가, 이제 안전해. 봄, 그들은 입양을 고려했다. 우리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지만 법적 장벽이 높았다. 그들은 단체를 통해 로비 활동을 했다. 동성 커플도 가족이에요. 여름, 제주 여행에서 민석이 무릎 꿇었다. 지훈아, 영원히 함께하자. 이미 결혼했지만 그 제스처는 감동이었다. 지훈은 네, 영원히 라고 답했다. 가을, 가족 모임. 민석의 어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왔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화목한 식사, 웃음소리. 겨울, 그들은 휴식을 취했다. 산책하며 미래를 논했다. 10년 후, 우리는 어떻게 살까? 여전한 사랑으로. 시간은 그들의 동반자였다. 지훈은 갤러리를 열었다. LGBT 아트 전시. 민석의 사진이 걸렸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야. 도전, 보수 정치인의 공격. 이런 걸 왜 홍보하나? 시위가 벌어졌다. 그들은 맞섰다. 사랑의 자유를. 승리, 법 개정 운동 성공. 동성 파트너십 인정. 우리의 싸움이었다. 개인적 성장, 민석 상담사 자격 취득. 지훈 멘토링. 노년 가까워지며 그들은 은퇴했다. 여행, 자서전 집필. 회상, 입대일, 고백, 결혼. 모든 게 운명이었어. 사회 변화, 한국, 동성 결혼 합법화. 우리가 앞장섰어. 마지막 장, 노인 둘이 한강 벤치. 지훈아, 사랑해. 나도, 영원히, 그들의 손은 영원히 맞잡혔다. 희생에서 시작된 사랑이 세상을 바꾼 유산이 되었다. 삶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사랑은 계속되었다.